오늘은 코로나19 면역을 알면 답이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를 멈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빠른 전염성, 심리적 위축,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가 우리 주변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자체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법은 면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폐에 감염이 되면 이 감염된 조직을 인체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 것처럼 오인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폐포가 손상이 되고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인체는 생명을 잃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은 급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 내 인체 내의 백혈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면역 말고 다른 면역이 없을까요? 면역 글로불린 A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분비형 IgA라고는 탁월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물, 입에는 침, 소화기관에는 소화액, 피부에는 땀, 모든 우리 몸의 생리기관에는 면역 물질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림프카인도 있고요. 우리가 생선을 이렇게 만져보면 미끌미끌합니다. 장어 같은 거나 미꾸라지는 그냥 빠져나가 버리죠. 이것들은 균이 붙으면 못 붙게 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병원균을 장내 점막에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올리고폴리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럼 폐에서도 끊임없이 면역물질을 분비하지만은 그것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SIGA 같은 이 면역물질은 병원균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멸시켜버립니다. 근데 왜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작동되지 않을까요? 이 물질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침이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마셔도 건조하다 그러면은 면역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침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 침은 노화를 방지하고 장수하게 하는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거는 조직의 발육과 영양, 뼈, 치아, 경조직의 발육 촉진, 위하수, 관절, 인체 전체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침에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도교의 경전인 황정경에도 옥천의 맑은 물이 영근으로 흘러드니 그대가 이를 수련한다면 명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매연부터 수많은 공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락토르페르 옥시다제와 에라그산 등입니다. 실제로 발암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침과 섞어두면 30분 정도 지나면 이 독성들이 무해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 몸에 침이 잘 안 나온다면 이 문제가 달라지겠죠. 폐에도 이런 면역 물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시키는 아밀라제라는 소화제는요, 먹은 음식의 탄수화물을 메가당으로 바꿔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음식에 엿이나 조청 이런 게 들어가서 달아졌을 때는 음식을 당분으로 바꿔주는 아밀라제 효소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단 것을 좀 삼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치석에는 말이죠. 300여 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거의 다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현미성 세균입니다. 아주 바깥 나들이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입을 열고 잘 경우는 침도 마르고 산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패균이 생기고 입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침은 하루에 보통 한 1500cc 잡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동의보감에는 입속에 침을 잘 보존하는 게 장수의 비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침이 병도 고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결국은 그 소경이 눈을 떠버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길 가다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끔 보지만은 이제는 담배 피우는 구역들이 어떤 건물마다 있기도 하죠. 이탈리아 연구팀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침을 각각 모아서 여러 면역세포의 양을 측정해 보았더니 흡연자의 침 속의 면역세포 농도하고 비흡연자의 침 속의 면역세포의 차이가 100배가 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담배는 가장 큰 폐의 원흉이 될 수 있겠죠. 이번 기회에 아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좀 끊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폐의 흉수, 심장의 심낭액, 복막의 복수, 또 폐의 상피세포 이런 데 총체적으로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위장을 하나의 거대한 세포라고 봅시다. 위에서는요, 산도 2 가까운 엄청난 염산이 분비됩니다. 염산 테러 할 때 그 정도의 산의 농도니까 세죠. 그 위에 들어가는 모든 단백질, 세균을 다 녹여버립니다. 근데 왜 위장은 안 녹을까요? 같은 단백질인데. 바로 위에서 분비하는 뮤신이라는 점액이 있기 때문에요.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침이 안 나오고 위에 점액이 안 나와가지고 점액층이 얇아지면은 위가 헐고 그 다음에는 궤양이 생기고 더 심하면 빵꾸가 나는 천공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입과 위는 이 점액성 뮤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식도는 잘 안 나와요. 위에 있던 염산이 역류가 돼서 식도를 건드리면 이 엄청나게 식도가 타는 듯한 쓰림감을 느끼는 겁니다. 연근의 그 끈끈한 점액이 있죠. 그죠? 결국은 이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머리가 있는 논에 들어가서 모를 심을 때 거머리가 달라붙어 피를 빨지 못하게 스타킹을 신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운 곳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건조하고 입이 말라요. 거의 100% 입이 마른 경우는 순환 부전이고 산소 부족입니다. 순환이 안 되면 세포까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 산소를 잘 호흡할 수 있을까? 절대 잠자기 전에 저녁 식사를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폐가 산소를 호흡하지만은 폐 스스로 호흡하지는 않아요. 폐 밑에 있는 횡격막이 상하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횡격막 밑에 위장에 음식이 꽉 차서 횡격막을 압박한다면 호흡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음식 많이 먹고 한번 걷거나 뛰어보세요. 숨이 차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잔다는 것은 체내 산소 고갈을 만들어버려요. 독소에 찌들어버리고 균이 번식하면서 얘들이 인간의 정신까지 지배하게 만들어버리고 순환이 안 돼서 몸이 부어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잔다면 이건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의 항상성을 언제나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열이 올라오면은 열을 더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폐에서 산소가 들어가는 폐포가 수축이 되면서 연탄 그 공기구멍이 막히듯이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 산소 부족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기력해지고 머리는 멍해지겠죠. 우리가 조금 선선하게 자면서 내 몸의 장에서 음식이 발효되고 띄워질 때 나는 열로 잠을 자게 된다면 노폐물도 잘 배출되고 또 선선하니까 열을 내기 위해서 폐포도 열려서 산소도 잘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어떤 의학적인 면 이전에 뭐 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성 질환이 우리 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예, 여름이 오면은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땀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네가 얼굴이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땀 흘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화 작업이 다 돼가지고. 또 실내에서 이제는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틀어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앓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여름에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감기 증세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뭡니까? 유행성 독감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우리 보통 산소가 한 21% 됩니다. 만일에 우리 몸 안에 산소 농도가 3배만 된다면 어떤 기생물도 번식할 수 없습니다. 다 산화시켜버리고요. 얘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들은 혐기성균이에요. 산소가 없는 곳에서 붙어가지고 얘들은 살기 때문이죠. 홍수전에 거대한 이 공룡들 보면요. 몸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머리도 작고 콧구멍이 아주 작아요. 근데 그들은 왜 건강했을까요? 고대 세계는 이 호박이란 보석 속에 이 공기를 조사해 보니까 산소 농도가 38%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몸에 산소가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요. 들어왔는데 이것이 세포 말단까지 공급이 안 되면 이건 헛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가 잘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길을. 예, 막힌 곳을 뚫어줘야 돼요. 림프계가 잘 순환이 되게 해주고 혈관이 잘 소통이 되게 해줘야죠.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는 큰 혈관이 막히면 스턴트 꼽아요. 근데 당뇨 환자가 장시간 질병에 시달리고 발에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 심장에서 먼 부위가 발아입니까? 모세혈관은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 되면 발을 자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만일에 혈관을 뚫는 걸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피를 묽게 하는 성분이 아니고 혈관의 어떤 찌꺼기들을 녹여낸다면 여러분 목욕할 때 비누 쓰지요. 빨래할 때도 비누 써요. 원래 이 비누의 가장 천연적인 것은 불탄 재에서 나오는 잿물입니다. 이 볶음곡식의 통공주로 만든 볶음곡식이 껍질이 섬유질이에요. 이것을 볶을 때 그 껍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잿물이 생성이 됩니다.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잿물이 한 10% 정도 생성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볶음곡식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 걸까요? 매일 내 몸의 혈관이나 조직에 막힌 데를 뚫어내는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나이 들면 노인 냄새도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향수도 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볶음곡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주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이들의 저녁이라는 개념은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정오, 낮 12시에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저녁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조금 늦은 점심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왜? 이런 바이러스나 기생물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지배하게 허용하는 거에 같아요. 왜요? 산소 부족을 일으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세포가 이런 균들로부터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쇠가 녹슬면 페인트 칠하지 않습니까? 도금도 하고요. 근데 곡식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것이 곡식의 전분과 고열해서 결합이 되면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빵을 구웠을 때 속의 흰 부분보다 겉에 노릇노릇한 부분이 8배나 많다. 그래서 볶음국식을 먹는 사람은요, 피부에 상처가 나도 진물이 안 나요. 그냥 소독약 없이 나와버립니다. 연고도 필요가 없어요. 혀를 깨물어도 그냥 염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쇠나 이런 것들이 나무가 손상되지 않게 페인트를 칠하고 도금한 철을 갖다 사용해서 쓰면서 왜 내 몸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든 이 볶음국식을 먹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연 면역 물질로는 성경은 말하기를 금은 노십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랬고, 또 그들은 녹그릇은 일상의 그냥 도구였어요.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간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시란 것은 구리 78, 주석 22%입니다. 구리는요, 피의 가장 근원적인 적혈구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척추가 없는 미물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죽이죠. 여러분, 말라리아로 1년에요 8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어디에 기생합니까? 적혈구에 기생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녹그릇이라든지 구리 성분을 갖다가 계속 공급해 준다면 이들이 귀착해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얘들은 간이 없기 때문에 구리를 해도 못해요. 척추가 있으면 간이 있고 척추가 없는 미물들은 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 계속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치죠. 그 주변에 가보세요. 거미가 있는지 벌레가 있는지. 왜요? 척추가 없는 생명체들은 간이 없어서 구리를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살지 못해서 다 떠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20년 이상 이제 볶음국식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만들어 왔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이거 만드는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볶음국식, 홍영선 볶음국식에 많은 노하우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아직 말하지 않은 것. 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집에서 볶음국식을 해 먹는다면 뭐를 어떻게 한 번 더 하면 좋을까? 예, 단순하지만은 그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곡식을 마지막에 볶기 하루 전에 큰 녹그릇에 물을 담아 놨다가 그 물로 축입니다. 축축하게 축여놔요. 이제 볶을 때 되면은 그 물이 이제 흡수돼서 좀 뽀송뽀송해지겠죠. 그렇지만 그 껍질의 섬유질 속에는 다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볶게 되면은 이 볶은 곡식 껍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열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수증기가 되면서 폭발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볶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리는 열 전도율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 부드럽게도 되겠죠. 먹기 좋고 딱딱하지 않고.
그러면 이 구리 성분이 볶음국식 먹을 때 들어가겠지, 그죠? 예, 세포도 보호해주고, 균도 죽여주고, 잿물이 생겨가지고 막힌 데도 뚫어주고, 그렇게 해서 뭘 잘 공급할 수 있을까요? 예, 산소를 잘 공급해주면 면역 기능도 살아나겠죠. 여러분들이 입이 마르다면 오늘 당장 문을 좀 열고 주무세요. 그리고 보일러를 끄시고 이불을 좀 따뜻하게 덮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 몸 스스로가 면역성을 가지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겨울에 추운 데 가면 막 콧물, 침 줄줄 나오죠? 왜 그럴까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더운 데 있으면 입이 말라버려요. 그럼 폐를 덮고 있는 면역 기능들도 떨어져 버리고 균의 감염이 빨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번 사태가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고 모든 가정들이 이 고통 속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